여러분들 사건 영상 참 많이 보시죠? 범죄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고작 저런 이유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창한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살인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지만 만약에 저 정도의 이런 작은 이유가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그런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지금 녹화한 사건 이미 보셨을지 뭐 나중에 올라올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살인자의 범행 동기를 아주 구석진것까지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한 단어가 남는구나. 바로 이기심입니다. 하나 더 보태자면 이제 돈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오늘 준비한 사건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남는 게 이기심, 돈이었어요. 문제는 늘 듣던 이 흔한 단어인 이기심과 돈이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고작 본인 배 불리겠다는 이유로 내 위기를 벗어나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범행, 그 사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8년 11월 11일에 경찰에 실종 신고한 건이 들어와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관계자가 신고를 했는데 법학과 교수인 56세 홍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5일 전인 11월 6일 오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가르친 제자를 만나기로 했다면서 연구실을 나섰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홍 씨는 늦은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가족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제 학교 관계자가 신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 결혼은 안 했지만 혼자만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사라질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경찰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의미 없이 굳이 뭐 연락을 다 끊고 가출을 했을 리도 좀 없어 보이죠. 그렇게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가장 먼저 했던 건 이 홍 씨하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10년 전 제자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지만 주변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수사가 가능한 인물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홍 씨의 집을 찾아가서 수색을 해요. 뭔가 단서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있는데 전화기 옆에 이제 신문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한 귀퉁이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뭔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알아봤더니 홍 씨가 10년 전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30살 남성 안 씨였습니다. 앞에서 그 학교 관계자도 제자들을 만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집에 있던 신문지에 적힌 그 전화번호의 주인도 10년 전 가르친 제자였던 거죠. 충분히 이제 연관이 있는 인물일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경찰이 안 씨를 조사하면서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씨가 이 사건에 확실히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걸 증명할 증거를 찾게 돼요. 11월 9일에 안 씨가 홍 씨 통장을 가지고 성남에 있는 어떤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계속해서 안 씨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옵니다. 안 씨가 이제 홍 씨의 부동산 서류를 가지고 홍 씨 명의로 된 땅을 이거를 팔려고 시도했던 정황까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홍 씨의 재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 씨 말고 또 다른 남성 이 씨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두 남자가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현금화하려고 시도한 상황이니까 경찰이 봤을 때는 홍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안타깝지만 낮아 보였어요. 그렇게 이 사건에 두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계속해서 추적을 했고요. 11월 13일 주범 안 씨는 서울에서 그리고 공범 이 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검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받은 진술을 통해서 또 다른 공범인 정 씨의 존재까지 알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경찰이 잡기도 전에 정 씨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뉴스를 봤는데 이제 공범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기서 버텨봤자 안 되겠다. 나에 대해서 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했던 거죠. 그렇게 세 사람은 범행을 인정합니다. 먼저 안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안 씨와 홍 교수, 이 두 사람 사이에 조금 특별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사람의 자백과 수사 내용을 통한 사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1998년도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이제 판결문을 확인할 수는 없어서 공개되어 있는 경찰 수사 내용이 함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주장은 주범 안 씨와 이 공범들의 주장이라는 점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씨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 씨는 법학과 교수잖아요. 홍 씨가 가르치는 법학개론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앞서서 이 두 사람이 보통의 관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동성 성관계를 갖는 관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교수와 제자 사이에 이제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죠. 물론 그 사이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안 씨가 1학년이었던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약 30회 정도의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해요. 이거 다 안 씨의 이야기예요. 졸업 후에도 2번 정도 관계를 맺었는데 그 후로는 관계가 흐지부지 되면서 서로 연락을 잘 안 하면서 지내요. 안 씨는 졸업을 했고요. 이때는 뭐 특별한 직업 없이 그냥 살았어요. 꾸준히 일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적으로 그렇게 유지되지는 못했었죠. 그렇게 30살이 됐는데 특별한 일을 안 했으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얼마나 벼랑 끝까지 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장기를 팔아서 이제 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그렇게 불법 장기 매매 업체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된 놈들이 그 2명의 공범, 이 씨와 정 씨였대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씨의 장기 매매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걸 팔 수 없게 되니까 그 공범 둘에게 내가 지금 얼마큼 돈이 없고 어려운 상황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장기 매매 업자들한테 굳이 왜 본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무튼 이때 안 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대학 시절 자신과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던 홍 씨라는 거죠. 장기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좀 진짜로 들리시나요? 저는 약간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장기를 팔 만큼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뭔가 내 범행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동정표를 어떻게라도 하나 받아내고 싶어 하는, 어떻게든 형량을 좀 줄여보고 싶어 하는 그런 핑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누가 본인 돈 만들어내자고 장기를 팝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살자고 하는 짓에 죽는 수단을 쓰진 않겠죠. 아무튼 이제 당시에 홍 씨가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안 씨 생각에는 이제 자식도 없고 혼자잖아요, 홍 씨가. 재산이 좀 있겠다, 모아놓은 게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가족들하고도 이제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생겨도 가족들에게 알려질 위험은 적겠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렇게 안 씨는 이 씨와 정 씨와 함께 홍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범죄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씨가 홍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홍 씨도 만나겠다. 만남에 응합니다. 그렇게 11월 4일에 두 사람이 만나서 밥을 먼저 먹었고요. 이후에는 아산에 있는 한 여관으로 갔대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물론 안 씨의 진술이긴 하지만. 근데 이 여관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범 정 씨였어요. 몰래 숨어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홍 교수가 알몸 상태일 때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거죠. 사진을 실제로 찍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게 돌아다닌다고 하면 뭐 직업 불문,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당시는 1998년이었거든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 제자와 관계를 갖다가 나체 상태의 사진이 찍혀서 돌아다닌다? 이게 홍 교수한테 얼마나 큰 타격이겠어요. 그것도 법대 교수인데. 이걸 노리고 홍 씨를 불러서 일부러 관계를 가졌던 겁니다. 안 씨가 이제 이 사진을 찍어서 이걸 빌미로 홍 씨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1,000만 원 내놔라. 안 그러면 다 뿌리겠다. 당장 1,000만 원 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홍 씨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협박에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돈을 못 준다면서 완강하게 나와요. 결국에는 이 사진을 가지고서 홍 씨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안 씨의 첫 번째 범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거죠. 여기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범행을 구상합니다. 그러면서 장기 매매 업자 이 씨를 이 범행에 끌어들여요. 아까는 정 씨였고요. 안 씨는 범행 실패 다음 날에 바로 11월 5일에 그 이 씨를 만났고요. 범행 계획을 다시 짜요. 이번에는 뭐 청테이프, 흉기 이런 범행 도구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홍 씨에게 다시 연락을 해요. 저는 이 뒷부분을 읽기 전에
바로 직전에 범행에 실패했는데 대체 어떤 머리를 썼을까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뒤에 부분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홍 씨를 불러낼 수 있을지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어제 찍은 사진 필름을 돌려줄 테니까 내일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상도 못 했어요 저는. 홍 씨 입장에서는 이 필름을 일단 받아야겠죠. 내 나체 사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11월 6일에 아산 천안 21번 국도변에 있는 서부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이때 홍 씨가 이제 그 장기밀매업자 이 씨가 운전하는 차에 안 씨하고 같이 탔는데 참 타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는 도중에 뭔가 되게 인적드문 곳으로 차가 이제 옮겨가고 있으니까 그제야 이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달아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이때부터 안 씨가 홍 씨를 제압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홍 씨의 손과 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여기서 이제 흉기로 협박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홍 씨는 계속해서 난 지금 가진 돈이 없다 라면서 저항을 했었는데 이 저항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두 사람이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홍 씨를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극도의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홍 씨가 자신의 예금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가 어디 있는지를 안 씨에게 다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지. 이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심리예요. 결국 내가 죽을 거라면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희망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준 건데 살인자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죠. 두 사람은 파놓은 구덩이에 홍 씨를 완전히 밀어 넣었고요. 그 자리에서 질식사하게 만들고 홍 씨의 시신을 흙으로 덮어서 안매장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늘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 정보를 알아내면 죽이잖아요.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면 죽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범인들의 생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완전 범죄를 하겠다라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피해자를 그냥 보내주면 어떻게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를 특정하고 경찰이 우리를 잡게 될 테니 얘를 죽이게 되면 우리가 완전 범죄로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착각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그 정보를 받아들고 홍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가방과 집을 뒤져서 홍 씨의 증권거래 통장, 예금 통장, 도장, 부동산 등기권리증 이런 재산 관련 서류들을 싹 다 훔쳐요. 그런데 이틀 후인 8일에 두 사람이 다시 이제 홍 씨를 안매장했던 현장으로 되돌아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얕게 묻은 것 같았던 거죠. 금방 걸릴 것 같았던 거예요. 두 사람은 10m쯤 떨어진 곳에 다시 더 깊은 구덩이를 팠고요. 안매장한 홍 씨의 시신을 꺼낸 다음에 시신에 묶인 청테이프를 모두 풉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덩이에 홍 씨의 시신을 옮겨서 다시 파묻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안 씨가 홍 씨의 통장으로 이 ATM기에서 돈을 인출했고요. 다방 종업원까지 시켜서 경기도 성남의 한 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후에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서울의 사채업자들이 있었대요. 그 사채업자들을 찾아가서 뭘 하냐면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사채업자한테 팔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채업자가 이거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 이렇게 거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먹히니까 이거를 담보로 해서 현금화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이미 한번 찾아갔다가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도를 했던 거예요. 11월 13일 경찰은 안 씨와 이 씨를 검거했고요. 홍 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협박에 동참했던 정 씨를 수배하고 위치를 추적합니다. 이후에 안 씨와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홍 씨의 시신 발굴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빠른 시일에 발굴해서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되었다고 해요. 시신의 모습이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가 대체 뭐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는데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좀 황당해요. 결국에는 지금 또 남 탓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홍 씨가 취직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졌던 거고 졸업 후에는 직장을 얻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는데 홍 교수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10년이 넘도록 어디 아픈 사람도 아닌 20대 남성이 본인 스스로 직업을 못 찾고 있는 거를 왜 남 탓을 하고 있냐는 거죠. 마지막에 뭐 사람을 죽인 거는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 다 뜯어보면 스스로 나는 죽일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피해자 홍 씨도 사망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두 사람이 뭐 진짜 동성 성관계를 맺는 관계였는지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지금 안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재판이 열리고 주범인 안 씨, 그리고 공범인 이 씨와 정 씨의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고, 또 동성 간의 관계, 어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되게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전국적으로는 많이 알려진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그 후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 씨가 그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었던 시기가 IMF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사회가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긴 했지만, 젊은 사람이, 건강하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본인 스스로 취직해서 돈을 벌고자 했다면 뭐라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건 IMF 이전부터 그랬어요. 특정 시기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건 맞지만,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본인 마음에 드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힘으로 안정적인 생활은 충분히 의지만 있고 노력만 했으면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는 방법이 일반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던 이 안 씨의 선택은 과거의 인연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